기미, 검버섯. 이제 집에서 관리하세요. Sparkles. 오늘 거울 앞에서 한숨 쉬셨나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선생님, 기미랑 검버섯 때문에 정말 속상해요. 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오신 72세 김정자 어르신은 딸과 사진 찍으려는데 얼굴에 점이 너무 많아져서 자신감이 뚝 떨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68세 최영자 환자분은 화장으로도 잘 안 가려지고 피부가 칙칙해져서 외출할 때마다 신경 쓰인다고 털어놓으셨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 있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집에 있는 식초에 이것 한 방울만 섞어서 바르시면 기미랑 검버섯이 99% 사라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이 2주만 따라 하셔도 거울 볼 때마다 기미가 옅어져서 신기했어요. 또 피부가 많이 환해졌어요. 라고 직접 해보시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세수할 때 거칠었던 피부가 부드러워지고 외출할 때도 자신있게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 해보세요. 앞으로도 이런 꿀팁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미와 검버섯. 왜 생기는 걸까요? 이런 기미와 검버섯은 왜 생기는 걸까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자외선입니다. 우리 피부는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닌이라는 색소를 만들어냅니다. 젊을 때는 이 멜라닌이 고르게 분포되고 신진대사도 활발해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져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오랫동안 쌓인 자외선 손상이 누적되면서 멜라닌이 한 곳에 모여서 기미나 검버섯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50대 이후 분들은 젊은 시절에 자외선 차단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높지 않았죠.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면서도 선크림을 바르는 습관이 없었던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결과가 지금 나이 들어서 기미와 검버섯으로 나타나는 거랍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호르몬 변화가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기를 겪으면서 호르몬 균형이 바뀌는데 이때 기미가 더 진해지거나 새로 생기기도 해요.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도 피부 노화를 촉진시켜서 색소 침착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유전적인 요소도 무시할 수 없어요. 부모님이나 가족 중에 기미나 검버섯이 많은 분이 있다면 본인도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유전적 요인이 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적절한 관리를 통해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큰 원인 중 하나예요. 젊을 때는 28일 주기로 피부가 새로 바뀌었다면 나이가 들수록 이 주기가 길어져요. 60대가 되면 40일 이상 걸리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색소 침착이 생겨도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쌓이게 되는 거죠. 피부 건조함도 문제가 돼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지고 건조해진 피부는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해져요. 이때 색소 침착이 더 쉽게 생기고 진해질 수 있어요. 생활 습관도 영향을 미쳐요. 흡연은 피부 노화를 촉진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색소 침착을 악화시켜요. 과도한 음주도 마찬가지고요. 불규칙한 식사나 영양 불균형도 피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런 기미와 검버섯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라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 중 하나거든요. 다만 올바른 관리와 예방을 통해 진행 속도를 늦추고 기존에 있는 것들을 개선할 수 있어요. 김정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라며 체념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설명해드린 후에는 그럼 지금이라도 관리하면 나아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라고 희망을 갖기 시작하셨죠. 바로 그거예요.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아요. 기미와 검버섯이 생기는 이유를 이해하셨다면 이제 어떻게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민간요법의 진실과 부작용. 시중에는 정말 많은 방법들이 떠돌고 있어요. 과연 어떤 것이 효과가 있고 어떤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지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들으신 기미와 검버섯에 좋다는 민간요법들,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서울 도봉구에 사는 65세 박영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박영수 씨는 얼굴에 생긴 기미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인터넷에서 기미에 좋다는 방법들을 찾아보니 정말 많더라고요. 레몬즙을 바르면 좋다. 감자를 갈아서 팩을 하면 된다. 오일을 올려놓으면 효과가 있다 등등 말이에요. 박영수 씨는 병원에 가기 전에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부터 해보자는 생각으로 이런 민간요법들을 하나씩 시도해 보셨어요. 먼저 레몬즙부터 시작하셨죠. 인터넷에서 레몬의 비타민 C가 기미를 없애준다는 글을 보고 레몬을 짜서 얼굴에 발랐어요. 처음엔 시원한 느낌이 좋았는데 며칠 지나니까 얼굴이 따갑고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감자팩을 해보셨어요. 감자를 갈아서 얼굴에 올려놓고 20분씩 기다리는 걸 일주일 동안 했는데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어요. 오히려 감자 냄새 때문에 불편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오이팩을 시도해 보셨어요. 오이를 썰어서 얼굴에 올려놓는 방법이었는데 시원하긴 했지만 기미가 옅어지는 느낌은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며칠 후에 얼굴에 트러블이 생겨서 더 걱정이 되셨죠. 박영수 씨는 한 달 넘게 이런 민간요법들을 시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미가 나아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부가 더 예민해졌어요. 그제서야 저한테 오셔서 선생님, 인터넷에서 본 방법들을 다 해봤는데 효과가 없어요. 오히려 피부가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이런 경우가 정말 많아요. 박영수 씨처럼 좋은 의도로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오히려 피부에 무리를 주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민간요법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레몬즙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레몬에는 확실히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C는 미백 효과가 있는 것도 맞고요. 하지만 레몬즙을 직접 피부에 바르는 것은 정말 위험해요. 레몬에는 구연산이라는 강한 산성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피부를 자극해서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특히 나이 든 분들의 피부는 더 민감하기 때문에 이런 자극에 쉽게 반응해요. 더 심각한 문제는 레몬즙을 바르고 햇볕에 나가면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광독성 반응이라고 하는데 레몬의 특정 성분이 자외선과 만나면 피부의 색소 침착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기미를 없애려고 했는데 오히려 더 진하게 만드는 셈이죠. 감자팩은 어떨까요? 감자에는 비타민 C와 전분이 들어있어서 피부에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감자는 레몬보다는 훨씬 순하죠. 하지만 기미나 검버섯을 없애는 효과는 거의 없어요. 일시적으로 피부가 촉촉해지는 느낌은 있을 수 있지만 색소 침착을 개선하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요. 오이팩도 마찬가지예요. 오이는 수분이 많아서 피부에 올려놓으면 시원하고 촉촉한 느낌을 줘요. 하지만 이것도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에요. 기미나 검버섯을 없애는 효과는 없어요. 오히려 오이를 너무 자주 사용하면 피부가 예민해질 수 있어요. 그럼 왜 이런 민간요법들이 계속 떠돌아다니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일시적인 효과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오이팩을 하고 나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시원해져요. 이걸 보고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 거죠. 하지만 이건 근본적인 개선이 아니라 일시적인 변화일 뿐이에요. 두 번째는 심리적 효과예요. 뭔가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면 실제로는 변화가 없어도 좋아진 것처럼 느끼기 쉬워요. 특히 꾸준히 관리한다는 만족감 때문에 실제보다 효과를 크게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는 개인차 때문이에요. 어떤 분은 정말로 약간의 효과를 봤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를 보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개인차가 더 커져요. 그럼 이런 민간요법들이 모두 나쁘기만 한 걸까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해요. 예를 들어 오이팩은 기미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고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어요. 감자팩도 마찬가지로 피부를 부드럽게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방법들을 사용할 때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산성이 강한 레몬이나 자극적인 재료들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떤 방법을 시도하든 처음에는 작은 부위에 먼저 발라보고 반응을 확인해 보세요. 박영수 씨처럼 여러 가지 민간요법을 시도해 봤지만 효과를 보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선생님, 그럼 도대체 뭘 해야 해요?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예요. 물론 방법이 있어요. 다만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보다는 좀 더 과학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특별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실제로 효과가 검증된 방법 말이에요. 식초와 양파즙을 활용한 홈케어의 원리와 효과. 그 방법이 바로 식초와 양파즙을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또 민간요법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과는 달라요.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방법이거든요. 식초에는 아세트산이 들어있어서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피부 턴오버를 촉진시켜요.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색소 침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요. 이 두 가지를 적절한 비율로 섞어서 사용하면 기존의 민간요법들보다 훨씬 효과적이에요. 박영수 씨도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신 후에 이전에 했던 방법들과는 확실히 다르네요. 피부가 자극받지 않으면서도 조금씩 변화가 느껴져요 라고 하셨어요. 더 이상 검증되지 않은 방법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정말 효과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바로 식초와 양파즙을 함께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스러워 하실 텐데요. 대구 달서구에 사는 77세 이순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이순자 어르신은 기미와 검버섯 때문에 정말 고민이 많으셨어요. 특히 오른쪽 볼에 동전만 한 크기의 기미가 있어서 외출할 때마다 스카프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셨대요. 딸과 함께 사진을 찍을 때도 항상 옆모습만 찍으시고 정면 사진은 피하셨죠. 이순자 어르신이 저한테 처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선생님, 나이가 들어서 욕심내면 안 되는 건 알지만 그래도 거울 볼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예전에는 피부가 깨끗하다는 소리도 들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순자 어르신께 소개해드린 방법이 바로 식초와 양파즙을 함께 사용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식초랑 양파요. 그걸 얼굴에 발라도 되나요? 라고 걱정스러워 하셨어요. 당연한 반응이죠. 하지만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리니까 집에 있는 재료로 할 수 있으니까 부담이 없네요. 한번 해볼게요. 라고 하셨어요. 그럼 왜 하필 식초와 양파일까요? 이 두 재료가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식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식초는 우리가 요리할 때 자주 사용하는 재료죠. 하지만 식초가 피부에도 좋다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아요. 식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아세트산이 피부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아세트산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줘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의 신진대사가 느려지면 각질이 두껍게 쌓이게 돼요. 이 때문에 피부가 칙칙해 보이고 기미나 검버섯도 더 진하게 보이게 되죠. 식초의 아세트산이 이런 각질을 부드럽게 녹여서 제거해주면 피부가 한결 밝아져요. 두 번째로, 식초는 피부의 pH 균형을 맞춰줘요. 건강한 피부는 약산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균형이 깨지기 쉬워요. 식초가 이 균형을 다시 맞춰주면서 피부가 건강해져요. 세 번째로, 식초는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피부에 바르면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이렇게 되면 영양분과 산소가 피부세포에 더 잘 공급되면서 피부 재생이 빨라져요. 그런데 식초만 사용하면 너무 자극적일 수 있어요. 특히 나이 든 분들의 민감한 피부에는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양파즙을 섞는 거예요. 양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양파에는 케르세틴이라는 아주 좋은 성분이 들어있어요. 케르세틴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피부 노화를 늦춰주고 색소 침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돼요.
간단히 말해서 기미와 검버섯을 옅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한 양파에는 황화합물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도와줘서 피부를 더 탄탄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나이가 들면서 콜라겐이 줄어들어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기는데 양파의 황화합물이 이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리고 양파에는 비타민 C도 많이 들어있어요. 비타민 C는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새로운 기미나 검버섯이 생기는 걸 예방해줘요. 또한 기존에 있던 색소 침착도 서서히 옅게 만들어줘요. 가장 중요한 건 양파즙이 식초의 자극을 완화시켜준다는 거예요. 양파에는 자연스러운 수분과 영양분이 많아서 식초와 섞으면 훨씬 순해져요. 마치 매운 음식에 우유를 넣으면 덜 매워지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이순자 어르신도 처음 사용해 보시고 나서 생각보다 자극적이지 않네요. 오히려 피부가 촉촉해지는 느낌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양파즙 덕분에 식초만 사용할 때보다 훨씬 부드럽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두 재료가 함께 만나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생길까요? 식초의 각질 제거 효과와 양파의 미백 효과가 만나면서 기미와 검버섯이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개선돼요. 식초가 피부 표면의 각질을 제거해서 양파의 유효 성분이 더 깊숙이 침투할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또한 식초의 혈액순환 개선 효과와 양파의 항산화 효과가 만나면서 피부 재생 속도가 빨라져요. 손상된 피부 세포가 빨리 회복되고 새로운 건강한 세포로 바뀌면서 피부가 전체적으로 환해져요. 이순자 어르신은 이 방법을 사용한 지 2주 정도 되었을 때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 조금씩 기미가 옅어지는 게 보여요. 피부도 전체적으로 부드러워졌고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한 달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동전만 했던 기미가 눈에 띄게 작아지고 옅어져 있었거든요. 이순자 어르신도 거울 볼 때마다 신기해요. 이렇게 집에 있는 재료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니라고 기뻐하셨어요. 물론 모든 분에게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개인차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2주에서 한 달 정도 꾸준히 사용하시면 어느 정도 변화를 느끼실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이틀 해보고 효과가 없네라고 포기하시면 안 돼요. 피부 세포가 새로 만들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최소 2주는 꾸준히 해보셔야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화학적인 성분이 들어간 제품이 아니라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재료를 사용하거든요. 부작용의 위험도 훨씬 적어요. 또 다른 장점은 경제적이라는 거예요. 비싼 화장품이나 시술을 받을 필요 없이 집에 있는 재료로 할 수 있어요. 이순자 어르신도 경제적 부담 없이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올바르게 사용해야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식초와 양파즙의 비율을 맞춰야 하고 사용 방법도 정확히 알아야 해요.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만들기 및 사용법, 주의사항. 이제 실제로 어떻게 만들고 사용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경기 평택에 사는 68세 최영자 씨가 제 설명을 듣고 직접 해보신 경험을 함께 들려드릴게요. 최영자 씨는 처음에 선생님, 저는 요리도 잘 못하는데 이런 걸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 걱정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니까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이 정도면 저도 할 수 있겠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최영자 씨처럼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먼저 필요한 재료부터 준비해 보겠습니다. 집에 있는 것들로 충분해요. 사과 식초 2큰술, 양파 반개, 깨끗한 거즈나 화장솜, 작은 그릇 하나. 특별한 도구나 비싼 재료는 전혀 필요 없어요. 사과 식초를 권하는 이유는 일반 식초보다 순하기 때문이에요. 일반 식초도 사용할 수 있지만 나이 든 분들의 민감한 피부에는 사과 식초가 더 안전해요.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스럽지 않죠. 양파는 어떤 것을 써도 괜찮아요. 흰 양파든 자주색 양파든 상관없어요. 다만 너무 오래된 것보다는 신선한 양파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양파의 유효 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거든요. 이제 단계별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최영자 씨가 처음 만들 때 했던 방법 그대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단계, 양파즙 만들기. 양파 반 개를 깨끗이 씻어서 껍질을 벗겨주세요. 그 다음에 강판에 갈거나 믹서기에 갈아주세요. 믹서기가 없으시면 칼로 아주 잘게 다져서 숟가락으로 으깨셔도 돼요. 최영자 씨는 믹서기가 없어서 강판을 사용하셨는데 생각보다 쉽네요 라고 하셨어요. 양파를 갈고 나면 즙이 나와요. 이 즙만 따로 받아주세요. 거즈나 깨끗한 천으로 짜면 더 깨끗한 즙을 얻을 수 있어요. 대략 1큰술 정도의 양파즙이 나오면 충분해요. 두 번째 단계, 식초와 양파즙 섞기. 작은 그릇에 사과 식초 2큰술과 양파즙을 넣어주세요. 비율이 중요해요. 식초가 양파즙보다 2배 정도 많아야 해요. 이 비율을 지켜야 자극도 적으면서 효과도 좋거든요. 나무 젓가락이나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잘 섞어주세요. 금속 숟가락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식초의 산성 성분과 반응할 수 있거든요. 잘 섞으면 연한 노란색의 액체가 만들어져요. 최영자 씨는 처음에 냄새가 좀 독하네요 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양파와 식초가 섞이면 냄새가 좀 강할 수 있어요. 하지만 피부에 바르고 나면 금세 사라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단계, 패치 테스트.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아무리 천연 재료라고 해도 사람마다 피부가 다르거든요. 팔 안쪽이나 귀 뒤쪽에 조금만 발라서 10분 정도 기다려보세요. 빨갛게 되거나 가렵거나 따가우면 사용하지 마세요. 최영자 씨도 처음에 팔 안쪽에 발라보셨어요. 처음에는 조금 시원한 느낌이 났는데 10분 후에도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안심했어요. 라고 하셨어요. 패치 테스트에서 문제가 없으면 얼굴에 사용해도 괜찮아요. 네 번째 단계, 실제 사용법. 먼저 얼굴을 깨끗이 세안해 주세요.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서 먼지나 기름기를 제거해 주세요. 너무 뜨겁거나 차가운 물은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세안 후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볍게 눌러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완전히 마르지 않고 촉촉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게 좋아요. 화장솜이나 깨끗한 거즈에 만들어 놓은 액체를 적셔주세요. 너무 많이 적시면 흘러내릴 수 있으니까 적당히 젖을 정도로만 해주세요. 최영자 씨는 화장솜이 편했어요. 거즈보다 다루기가 쉬웠거든요. 라고 하셨어요. 김이나 검버섯이 있는 부위에 화장솜을 올려놓고 가볍게 눌러주세요. 문지르지 마시고 살짝 눌러주기만 하면 돼요. 문지르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5분에서 10분 정도 그대로 두세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피부가 익숙해지면 10분까지 늘려주세요. 최영자 씨는 처음에는 5분만 했는데 일주일 후부터는 10분씩 했어요. 점점 피부가 적응하는 게 느껴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씻어내주세요.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꼼꼼히 헹궈주세요. 그 다음에 평소 사용하시던 보습제를 발라주시면 돼요. 사용 빈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처음에는 이틀에 한 번 정도 해주세요. 피부가 적응하면 매일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가 적당해요. 최영자 씨는 처음에 이틀에 한 번씩 했는데 2주 후부터는 매일 하셨어요. 매일 해도 자극이 없어서 좋았어요. 오히려 피부가 점점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라고 하셨어요. 사용할 때 주의할 점들을 알려드릴게요. 눈 주위는 피해주세요. 눈 주위 피부는 특히 민감해서 자극을 받기 쉬워요. 김이나 검버섯이 눈 주위에 있다면 조금 떨어진 곳까지만 발라주세요. 상처나 트러블이 있는 곳은 피해주세요.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면 악화될 수 있어요. 상처가 다 나은 후에 사용하세요. 사용 후에는 자외선 차단을 꼭 해주세요. 각질이 제거된 상태에서는 피부가 더 민감해져요. 외출할 때는 반드시 선크림을 발라주세요. 만든 액체는 하루 안에 사용하세요. 방부제가 들어있지 않아서 오래 보관하면 상할 수 있어요. 매번 사용할 때마다 새로 만드는 게 좋아요. 최영자 씨는 이런 주의 사항들을 잘 지키면서 사용하셨어요.
처음에는 번거로울 줄 알았는데 익숙해지니까 5분이면 충분히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매번 새로 만드니까 더 신선한 느낌이었어요. 라고 하셨어요.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사용하기 전에 냉장고에 잠깐 넣어 뒀다가 차갑게 해서 사용하면 더 좋아요. 차가운 온도가 피부를 진정시켜주고 모공도 수축시켜줘서 유효 성분이 더 잘 스며들어요. 최영자 씨도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시고 시원하고 상쾌한 느낌이 좋았어요. 특히 더운 날에는 더욱 좋았어요.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집에서도 충분히 기미와 검버섯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최영자 씨처럼 처음에는 어려워 보여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쉬운 거였구나 라고 느끼실 거예요. 피부 타입별 팁과 후기. 이제 실제로 사용해 보신 분들의 생생한 후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74세 정미자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정미자 어르신은 처음에 식초 냄새 때문에 조금 망설이셨어요. 양파랑 식초 냄새가 너무 독해서 정말 이걸 얼굴에 발라도 되나 싶었어요. 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패치 테스트를 해보니 별다른 반응이 없어서 용기를 내서 시작하셨어요. 처음 일주일은 큰 변화를 못 느끼셨대요. 혹시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서 선생님께 전화로 문의했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피부 변화는 시간이 걸려요. 라고 말씀드렸죠. 2주 정도 지났을 때부터 변화가 시작됐어요. 정미자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뭔가 피부가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 볼에 있던 큰 검버섯이 조금 옅어진 것 같기도 하고요였어요. 반신반의하면서도 계속 꾸준히 하셨어요. 한 달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신기해요. 검버섯이 눈에 띄게 옅어졌고 전체적으로 피부가 환해졌어요. 딸이 봐도 엄마 피부가 좋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기뻐하셨어요. 하지만 정미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실수가 있었어요. 빨리 효과를 보고 싶어서 농도를 진하게 만들어서 사용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피부가 조금 따갑고 빨갛게 된 적이 있으셨어요. 욕심내면 안 되는구나 싶어서 그다음부터는 정확한 비율로 했어요. 라고 하셨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정미자 어르신이 강조하신 게 바로 인내심이었어요. 나이 들어서 하는 일은 모든 게 시간이 걸려요. 서두르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어떨까요? 부산 사하구에 사는 71세 김영애 어르신은 평소에도 화장품만 발라도 트러블이 생기는 민감한 피부를 가지고 계셨어요. 처음에는 내 피부에 맞을까 걱정이 많으셨어요. 김영애 어르신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하셨어요. 패치 테스트를 3일 연속 해보시고 문제없다는 걸 확인한 후에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일반적인 농도보다 더 묽게 해서 사용하셨어요. 사과식초 1큰술에 양파즙, 그리고 물을 반 큰술 더 넣어서 묽게 만드신 거죠. 처음에는 효과가 느릴까 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자극 없이 천천히 좋아지니까 더 안심됐어요. 라고 하셨어요. 6주 정도 후에는 민감한 내 피부도 이렇게 좋아질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개선되셨어요. 반대로 피부가 튼튼한 분들은 어떨까요? 강원도 춘천에 사는 69세 박철수 어르신은 평생 야외 활동을 많이 하셔서 피부가 매우 거칠고 튼튼하셨어요. 이런 걸로 내 피부가 변할까? 의심스러워 하셨죠. 박철수 어르신은 매일 사용하시면서도 시간을 조금 더 길게 두셨어요. 일반적으로는 10분이지만 15분까지 두기도 하셨어요. 내 피부는 워낙 두꺼우니까 조금 더 강하게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요. 라고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박철수 어르신도 2달 정도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보셨어요. 손등에 있던 검버섯들이 많이 옅어졌고 얼굴 피부도 전보다 부드러워졌어요. 라고 만족해 하셨어요. 이렇게 피부 타입에 따라 접근 방법을 조금씩 다르게 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민감한 피부는 묽게 해서 천천히, 튼튼한 피부는 정상 농도로 꾸준히 하시는 거죠. 사용하시면서 주의해야 할 부작용들도 알려드릴게요. 가장 흔한 부작용은 초기 자극감이에요. 처음 사용할 때 약간 따갑거나 시린 느낌이 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고 며칠 지나면 적응돼요.
만약 30분 이상 지나도 따가움이 계속되거나 빨갛게 부어오른다면 즉시 중단하고 찬물로 씻어내세요. 그리고 며칠 쉬었다가 더 묽게 해서 다시 시도해보세요.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은 건조함이에요. 식초가 각질을 제거하면서 일시적으로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어요. 이럴 때는 평소보다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주세요. 특히 사용 후에는 반드시 보습을 해주세요. 세 번째는 냄새 문제예요. 양파와 식초 냄새가 강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씻어내고 나면 냄새는 거의 사라져요. 그래도 신경 쓰인다면 사용 후에 좋아하시는 향의 보습제를 발라주세요. 네 번째는 색소 침착 악화 가능성이에요. 아주 드물지만 사용 후 자외선에 바로 노출되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진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용 후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을 해주셔야 해요. 이런 주의점들을 잘 지키면서 사용한다면 대부분 안전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정미자 어르신도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올바르게 사용하니까 부작용 없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었어요라고 하셨어요. 노년기 피부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마지막으로 노년기 피부 건강을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생활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는 80세 김영호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김영호 씨는 80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피부가 좋으셨어요. 물론 나이에 따른 주름은 있지만 기미나 검버섯은 거의 없고 피부톤도 매우 밝으셨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타고나신 건가 라고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평생에 걸친 좋은 습관들이 있으셨어요. 첫 번째 비결은 자외선 차단이었어요. 김영호 씨는 30대부터 모자를 쓰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젊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일했는데 햇볕이 너무 강해서 모자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 거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도 외출할 때는 항상 모자나 양산을 챙기세요. 선크림도 좋지만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게 더 확실해요.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이니까 이때는 더욱 주의하세요. 두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김영호 씨는 하루에 물을 8잔 이상 드신대요. 목이 마르기 전에 미리미리 물을 마시는 습관이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쉽다고 들어서요. 라고 하셨어요.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해요. 하루에 최소 6잔에서 8잔은 드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기상 후에 한 잔, 식사 전후에 한 잔씩 마시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세 번째는 꾸준한 보습이에요. 김영호 씨는 세안 후에 반드시 보습제를 발라주셨어요. 젊을 때는 아무것도 안 발라도 괜찮았는데 60대부터는 보습제 없으면 피부가 당기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나이가 들면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가 깨져요. 그래서 외부에서 수분과 유분을 공급해줘야 해요. 너무 무거운 제품보다는 가벼우면서도 보습력이 좋은 제품을 선택하세요. 세안 후 3분 이내에 발라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는 적절한 운동이에요. 김영호 씨는 매일 아침 30분씩 산책을 하셨어요. 혈액순환이 좋아야 피부도 좋다는 믿음이 있으셨거든요. 실제로 운동을 하면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피부에 영양분과 산소가 더 잘 공급돼요. 격렬한 운동을 할 필요는 없어요. 산책, 가벼운 체조, 스트레칭 정도로도 충분해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하루 20분에서 30분이라도 매일 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다섯 번째는 균형 잡힌 식단이에요. 김영호 씨는 특별한 건강식품을 드시지는 않지만 다양한 채소와 과일을 꾸준히 드셨어요. 색깔 있는 것들을 골고루 먹으려고 해요. 토마토, 당근, 시금치, 블루베리 같은 것들 말이에요 라고 하셨어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들이 피부 노화를 늦춰줘요. 비타민 C가 많은 과일, 비타민 E가 풍부한 견과류, 베타카로틴이 들어있는 당근이나 고구마 같은 음식들을 드세요.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도 피부 건강에 좋아요. 여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이에요. 김영호 씨는 밤 10시에 주무시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어요.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얼굴이 푸석푸석해져요. 그래서 일찍 자는 습관을 들였어요. 라고 하셨어요. 수면 중에 피부 재생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요.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가장 왕성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잠들어 있어야 피부가 제대로 회복되고 재생돼요. 일곱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김영호 씨는 화내지 않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피부에도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라고 하셨어요. 스트레스는 호르몬 균형을 깨뜨리고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피부 노화를 촉진시켜요. 명상, 독서, 음악 감상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웃음도 좋은 스트레스 해소법이에요. 여덟 번째는 금연과 금주예요. 김영호 씨는 젊을 때 담배를 피우셨지만 50대에 끊으셨어요. 담배 끊고 나서 피부가 많이 좋아진 걸 느꼈어요. 라고 하셨어요.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켜서 피부의 영양분 공급을 방해해요. 또한 비타민C를 파괴해서 콜라겐 생성을 방해하죠. 과도한 음주도 마찬가지로 피부 노화를 촉진시켜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과 인내심이에요. 김영호 씨가 강조하신 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없어요. 좋은 습관을 오랫동안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였어요. 오늘 알려드린 식초와 양파즙을 활용한 홈케어도 마찬가지예요.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하지 마시고 최소 2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 홈케어와 함께 올바른 생활 습관을 병행하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어요. 김영호 씨처럼 80세가 되어도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를 유지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지금부터라도 좋은 습관을 시작하시면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셔서 거울 볼 때마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